이번 자료는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료는 어머니가 아들을 물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취업을 시켜야 될지 공부를 시켜야 될지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났을 때 이런 고민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봤을 때는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자녀는 공부를 또 원치 않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로 항상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겼을 때 고민하다가 이렇게 또 어딘가 물어보고 판단하자. 사실은 물어보고 참고하자가 옳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물어보고 판단하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자, 질문자의 명식을 보니까 을축생입니다. 뭐 대략 이제 대학교는 졸업한 것 같고, 나이로 봐서 뭐 대학원을 가느냐 아니면은 취직을 하느냐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화일간이 진월에 났습니다. 겸해 사주 공부도 하는 거죠. 이렇게 신령, 실지, 실세, 매우 신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 매우 신약하면 용신은 인성에 있습니다. 이때 을목이 용신이냐 묘목이 용신이냐 구분하지 마십시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목이 와야 된다는 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용신 상태를 좀 봐줄까요? 을목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묘목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학업이란 공부라는 것은 결국 인성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파인, 재파인, 재가 인을 깼다. 여기도 재파인, 인을 깼다. 이런 사주가 되면 이 점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이거는 공부하고 인연 없다. 공부는 끝. 여태 한 것도 참 기적이다.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업이냐 학업이냐는 것은 점괘로 풀을 그런 내용이 아니죠. 사주에서 해답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주는 공부는 끝났고 그냥 취직은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위해서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낙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면 또 달리 보일 때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만 잘 하시도록 합니다. 자, 수생목을 하는데 이 수생목이 목생활을 못해요. 이렇게 오는 법은 없거든. 또 이게 여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탐재괴인 하는 말 들어보셨죠? 탐재괴인, 재를 탐하여 인성이 무너졌다. 아주 안 좋은 케이스. 이런 경우도 하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재괴인 하격입니다. 어떤 명예, 공부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인데 집착하게 되죠. 더구나 연지월지에 상관식신이 이렇게 깔려 있고 여기 또 편제가 있습니다. 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마땅히 할 거는 없고 부모는 공부를 더 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아버지가 공부하기를 바라겠네요. 아버지 자리 아닙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안 돼요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공부 인연이 다 했다. 이제 없으니까 그만 자기 앞날을 사회에서 찾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조언을 해준다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그런데 이제 점괘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미 책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자, 역량 좋습니다. 이 정도. 근데 역량은 좋은 반면에 사실 역량이 좋다는 얘기는 그동안엔 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공부만 했지 특별히 했던 것이 없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면 공부를
인성에서 찾아야 되는데 젊게에서는 역량이 되면 역량이 크면 학업은 어떻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학원을 다니든 자격증을 따든 공부를 하죠. 이렇게 역량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무슨 공부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공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역량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공부 인연은 없다고 하면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취직은 할 수 있느냐? 자, 취직하려면 뭐가 보여야 되죠? 목적용신, 정관입니다. 관이 여기 있군요. 근데 이게 시주에서 상관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놀고 싶은 사람이에요? 취직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전혀 취직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놀고 싶습니다. 아마도 짐작한데 이 정도 되면은 게임 문제로 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군요. 어머니와 게임 이 갈등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인성이 많으면 게으르다. 게으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게으름. 이렇게 되나? 게으름. 네, 게으름. 게으름이 이렇게 많은데 취직하면은 한 달 버티겠어요?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정관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참 위로의 말씀이죠. 이 정관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생화해버리니까 이 관은 힘이 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취직할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은. 놀지 말고 공부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아마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질문은 취직인지 학업인지 물어도 점괘를 딱 봐서는 이거는 취직할 마음이 없다. 괜히 갈등하지 말고 그냥 내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잘하면 이 자가 1이 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당장은 아니지만 취직할 마음은 이제 먹겠구나. 여기 최종 결과니까. 그런데 특히 지가 80% 정도 됩니다. 오주계에서는 간은 20%만 봐주면 됩니다. 참고사항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생금 여기까지만 갑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런 경우 취직 시키세요라는 말은 어쩌면 별 효율을 영험 없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특히 무자년 아닙니까? 무자년에 일할 마음 나겠습니까? 또 해를 바꾸어서 기축년이 됐다고 보면은 기축년에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경인년이 돼야 비로소 조금 뭔가 변동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렇게 언제쯤이나 철들까요? 라고 물으면 관살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적어도 무자년 기축년 말하자면 올 내년 이제 아직도 초여름인데 올 내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참 깝깝하겠습니다. 어머니 혼자만 어머니 어디 갔노? 어머니만 애가 타 있습니다. 자, 사주에서 어머니 말을 잘 들을 것이냐? 상관이네요. 별로 영험 없습니다. 아버지 말도 들을까 말까 생각만 하지 듣진 않습니다. 여기 별 영험이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주든 오주든 이 젊은 친구는 아직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삶을 개척할 가꿀 이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 자꾸 어디론가 몰아쳐서 뭘 하라고 닥달하는 것은 가족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 양산될 뿐입니다. 당연히 어른이 볼 때는 안타깝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이 젊은 시절인데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어른이 보기에는 참 의미 없는
맨날 죽이고 부수고 그렇죠? 들여다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만 시간을 탕진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질문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려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점괘는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마음이나 편하게 넉넉하게 먹고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하는 상담의 어떤 조언은 오히려 이 가정에 어쩌면은 시원한 한 줄기의 바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달복달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체념하게 만드는 그것도 처방이라면 처방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처방이죠. 때로는 이러한 결과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